자, 그럼 한번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정보보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보보호, Information Security.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통한 정보의 손상이나 변형, 파괴시키는 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공급자와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및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보보호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내 개인 PC나 내 휴대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정보를 유출이 되지 않게 그리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그렇죠? 소유자, 스마트폰이나 PC 소유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출이 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데이터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내 데이터를 도청하기 위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수시로 체크해서 알려지는 것들을 삭제하는 혹은 경고를 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바로 정보보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보 보안에 대해서 정보보호 같은 얘기입니다. 정의를 각 국제 기구들이 있어요.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이렇게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정보 보안은 정보의 기밀성, confidentiality, 무결성, integrity, 가용성, availability. 이 영어 단어 뜻을 알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authenticity, 그죠? 그 다음에 accountability, 그리고 non-repudiation, reputation인데 부인 방지. 받았는데 나 안 받았다. 데이터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 뭐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reliability 등과도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 아까 거기서 나왔던 거.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의 confidentiality와 integrity, availability가 핵심입니다. 보통 이렇게 정보 보호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이 세 가지만은 아니에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기밀성이라는 것은 기밀,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나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결성,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용성, 허락된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려고자 할 때 이것이 항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 보안을 위해서 physical security, 물리적인 보안이 있고요. 개인 보안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보안이 있어요. 물리적인 보안은 그래서 컴퓨터 서버를 여기 하드웨어 있죠? 하드웨어 서버를 USB나 이런 거 아무나 못 쓰게 다 막아버리는 거.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 그죠? 그리고 퍼스널 시큐리티는 개인의 어떤 정보 접근 이력 같은 거를 관리한다든지 허락을 받고 정보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개인의 이 정보 접근에 관련된 보안 정책을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가니제이셔널 시큐리티는 조직의 어떤 정보 보안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팀끼리 서로 공동 프로젝트를 할 때 일시적으로만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만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정해놓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 보안 활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정보 보안의 특성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정보 보안은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설치 혹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특히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한 솔루션들은 설치를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 우리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변에 보니까 그런 보안 문제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 보안 대책 솔루션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보안 대책 설치는 한정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설치한다고 영구적으로 그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보안 대책이 새로 만들어지면 또 그거를 뚫는 또 새로운 그 해킹 기술이 또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도입을 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그럼 어디까지 투자를 할 건가? 이게 사실은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퀘스천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요거는 정보보안 사고를 구분을 해본 겁니다. 2014년에 구분을 해본 건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non-사이버, 사이버가 아닌 그 물리적인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게 scan, probes, attempted access, 즉 일종의 그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 접근이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내부 조직원에 의한 접근은 사실 이것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큰 게 policy violation입니다. 어떤 내부 조직 혹은 개인 정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책을 깨고 정보가 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장비 사고, 뭐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장비에 대한 접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 보안 사고가 되겠고요. 멜리셔스 코드, 이거는 이상한 코드에 의해서, 이상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보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국내외 사이버 공격 동향을 분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키사라는 곳에서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진흥을 하는데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보안과 관련된 것을 이쪽에서 엄청나게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2019년에 발생한 보안 사고들입니다. 국내외. 자,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만 한번 볼까요? 미국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됐대요. 여기 랜섬웨어 공격 당했대요. 그리고 웹 호스팅 업체 랜섬웨어 감염. 동영상 위장 블루크랩 랜섬웨어 유포가 됐대요. 증권사, 홈쇼핑, 클럽 랜섬웨어 감염됐답니다. 겐드크랩 랜섬웨어 제작 중단. 이거 뭔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디노키비 랜섬웨어 발견됐답니다. 그리고 AD 서버 악용 클럽 랜섬웨어. 지금 사이버 공격 중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랜섬웨어입니다.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랜섬웨어는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서들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다큐먼트 파일들, 한글 파일들, 즉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서들만 감염을 시킵니다.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암호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암호화를 시켜놓고서 거기다 뭐를 남겨놓느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얼마 어디로 입금해라. 그럼 이거 데이터 복원해 주겠다.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보통 요구하는 게 많이도 요구 안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원, 300만원 회사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냥 암호 풀어준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근데 제 친구 회사가 한번 이게 걸려가지고 그걸 돈을 지불을 했답니다. 했는데 안 풀어줬대요. 땡이에요. 결국은 이 랜섬웨어는 한번 걸리면 데이터 전부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백업 받는 겁니다. 수시로 백업 받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동으로 백업 받으면 좋겠죠. 하루에 한 번, 우리는 하루에 한 번 갖고 안 돼. 그럼 뭐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백업 솔루션을 설치를 해서 수시로 자동으로 백업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진흥원에서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에 대해서 2020년인데 이거는 쭉 해놨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 일상 속으로 파고든 보안 취약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랜섬웨어가 맨 처음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거,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있죠? 이런 거에 잘못 전화 걸면, 혹은 거기 뭐 링크 잘못 열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특정 타겟이 정해지면 그 타겟에 대해서 지능형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왜 스토어 있죠? 앱스토어. 앱스토어에 많이 사용되는 앱 있잖아요. 그거를 감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면 자동으로 뭔가 바이러스나 아니면 멜웨어가 설치가 되도록. 그리고 융합 서비스를 노리는 새로운 보안 위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는 예전에는 IT 기술이 진짜 IT 기술로만 이렇게 산업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IT 기술이 각종 모든 산업에다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IT 시스템들이 뭐 바이오 산업, 뭐 기계 산업, 조선소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해커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엄청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취약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킹 기술과 공격 도구의 발전을 잠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니핑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패킷 속이기, 인터넷 사회공학 공격, 자동화된 스캐닝, 세션 가로채기, 인터넷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통신할 때 그걸 가로채기를 해요. 그리고 GUI화된 침입 공개된 도구들이 꽤 많은데 그 도구들 중에 GUI로 되어 있어서 이게 실제 서비스 화면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화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자동화된 광범위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웹브라우저에 대한 실행 코드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도는데 그 자바스크립트 실행 코드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시기쯤에 1994년 요때쯤부터 광범위한 서비스 거부 공격, 이거를 Denial of Service라고 도스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공격들이 이런 식으로 쭉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런 해킹의 보안의 위협으로부터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 대책의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를 쓰는 미국 쪽에서 어떤 한 회사에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액세스 컨트롤,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접근 제한 관리를 제대로 하자.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확인하는 과정. 그거 제대로 하자. 그리고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되어 있는 것별로 사용자들을 또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자. 인크립션. 중요한 데이터 암호화 시키자. 그리고 리모트 액세스 제한하자. 그리고 acceptable use.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액세스 컨트롤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패칭. 각종 오픈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오픈 소프트웨어들, 솔루션들이 공개가 되면서 해커들이 그 약점들을 찾아냅니다. 그럼 그 약점들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계속 보완이 됩니다. 그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조직에서.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패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malicious code protection. 이거 바이러스나 멜웨어 이런 거 계속 백신 같은 거나 아니면 멜웨어 디텍트하는 프로그램들 수시로 돌려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피지컬 시큐리티, 물리적인 보안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KF21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컴퓨터나 노트북에는요, USB 함부로 못 꽂게 돼 있어요. USB를 꽂아도 어떤 락 장치가 돼 있어서 그 락을 특정 키로 풀지 않으면 USB를 사용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백업, 수시로 백업 받자.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서버 시큐리티, 서버 시큐리티도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 열심히 하자. 그리고 employee on-off boarding. 이거 결국은 직원이 새로 신규 직원이 들어오고 또 퇴사하고 퇴사할 때 정보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이 또 악의적인 의도로 데이터를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리를 잘 하자. 그리고 체인지 매니지먼트. 정보가 변형이 됐을 때 그 정보 변형 기록을 해놓고 이게 의도된 기록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 키사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키사에서 정해놓은 건데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어요. 시스템 보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PC 보안, 엔드 유저들의 PC 보안, 그리고 통합 보안 관리, 그리고 인증 및 접근 통제, 기타 보안, 보안 서비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 사용하자. 시스템 방화벽 쓰자. 그리고 네트워크 방화벽 쓰고 PC에는 바이러스 백신 안티 스파이웨어 깔고 그리고 통합 보안 관리에서 로그 관리 및 분석 도구 주로 이건 서버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 및 접근 통제 싱글 사인온을 쓰자. 싱글 사인온이 뭐냐면은 한 조직에 여러 개의 컴퓨터 시스템이 있을 때 각각이 다 로그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여러 서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그거를 한 가지로 싱글 사인 한 번 사인한 걸로 내가 그 전체 시스템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이 싱글 사인온 솔루션이 강력하게 오선티케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오선티케이션 프로세싱을 해줌으로써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사설망을 쓰자, VPN. 가상사설망을 쓰면은 이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서로 떨어져 있는 서울, 부산의 공중망을 통해야 되는데 공중망을 통할 때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게 하는 가상사설망 기술을 사용을 하자. 그리고 2단계는 조금 더 깊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자. 3단계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정보보호 기술, 10대 정보보호 기술을 인터넷진흥원에서 또 이렇게 공고를 해놨어요. 이상행의 분석, 은행,
ATM 머신에서 인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비밀번호 누르고 금액 입력하고 인출을 하는 그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너무 빨리 된다든지 암호를 입력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다든지 그거는 일종의 해킹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상 행위를 분석하는 기술, 이거를 위해서 AI 기술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이오 인증, 패스워드 대체 기술, 그리고 모바일 악성 코드 분석 기술, 악성 코드 유무 판단하는 기술이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취약성 분석 기술, 디바이스 장치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취약성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보안 게이트웨이 등 IoT 보안 기술, 통신 게이트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PT 등 이상 공격 징후 탐지 기술, 그리고 산업용 방화벽 등 접근 제어 및 망 분리 기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예 망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그리고 스마트 기기 보안 OS 및 보안 통신 기술.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근데 이쪽에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기술. 요즘 IDC에서 서비스를 할 때 대부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오픈된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이 오픈된 소프트웨어들은 해커들도 소스 코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킹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점을 찾아서.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기술, 패칭 당연히 자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무선 보안 기술, 윕스 보안 기술, 4G, 5G. 여기에 이제 양자 암호화 기술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요. 네트워크 보안 기술 분류 코드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컴퓨터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서 이렇게 쫙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가상 사설망 기술이 있죠. 싱글 사인온 있고 침입 차단 기술 있고 침입 탐지 기술 있고 메일 보안 기술, 무선 인터넷 보안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보안, PC 보안이죠. 그리고 서버 보안, Secure OS, Secure DBMS, 호스트 기반 IDS, IPS,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인트루전 프로텍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및 소프트웨어 취약성 탐지, 이러한 기술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우리나라도 이 기술 분류 코드를 현재 보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기술 계층을 보면 이건 이렇게 보안 인프라 PKI 기술, 크립토그래피, 오선티케이션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관련된 보안 기술들이 있습니다. HTTP, IP, 데이터 링크 쪽에.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서버 쪽에서 IDS나 트러스티드 OS, Secure OS죠. 카피라이트 프로텍션,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스템, PC 보안 쪽이죠. 여기는 파일 인크립션,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이런 쪽 되어 있고, 자바 시큐리티, PGP, XML 디지털 시그니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그리고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통신을 할 때 데이터가 전부 다 암호화해서 보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IPsek이 있고 SSL이 있는데 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TSL, 표준화가 돼서 TSL이 쓰이고 있어요. 국제 표준화 기구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 구성에서 아까 IPS, IDS, 방화벽, 디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예제를 표현한 건데 그림이 좀 흐릿하네요. 제가 딴 데서 좀 갖고 오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요. 빅데이터 엄청나게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이 모아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기술을 합쳐가지고 보안 기술을 발전시키자. 그리고 발전돼서 개발된 보안 관련된 그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서 그 정보 보안 레벨을 높이자라는 이런 데이터 보안 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융합,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건데요. IoT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각종 IoT, 요즘 뭐 적용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정수장, 뭐 스마트 그리드, 이거는 전력 공급 한전, 그 원격 진료, 스마트 공장, 스마트 가전, 그 자동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수집이 되고 그 데이터들이 통신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안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각각의 취약점, 현재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의 취약점 점검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런 활동들이. 그리고 미래에는 양자 컴퓨팅 보안 위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의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성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100배, 1000배의 데이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훨씬 위협이 정보에 대한 위협이 훨씬 커질 겁니다. 그거를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네, 이상 정보 보안과 관련된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